13차시 뿌리 건널비와 부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입체도형 중에서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각기둥과 원기둥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이제 13차시에서는 뿔의 건널비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뿔의 전개두이다. 1번. 각각 어떤 뿔이 전개두인지 말해보자. 자, 이건 전개두니까 이거를 붙여보면 삼각뿔이 되겠죠.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뿔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밑면이 사각형이니까 사각뿔이 되겠습니다. 밑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은 뭐가 됩니까? 원뿔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개두에서 말을 해봤고, 2번 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자. 자, 뿔의 건널비도 이렇게 전개두를 그리면 이 전개두의 넓이가 바로 뿔의 건널비입니다. 자, 각기둥도 마찬가지죠. 기둥도 전개두를 펼쳐보면 그 전개두의 넓이가 바로 기둥의 건널비가 됐듯이 뿔의 건널비도 마찬가지로 전개두를 펼쳤을 때 그 전개두의 건널비가 된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가보죠. 자, 기둥에서 마찬가지로 뿔의 건널비를 구할 때도 전개두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둥이든 뿔이든 반드시 전개두를 이용해서 건널비 구하면 편리하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또 공부를 해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거, 전개두를만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 생긴 사각뿔이든 이렇게 생긴 원뿔이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뿔이든 뭐든 이렇게 전개두를 그렸다면, 자, 우리가 밑넓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넓이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옆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옆면이 모두 합동인 도형이 되는 거죠. 자, 뿔은 옆면이 삼각형이면 삼각형이 모두 다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구해서 그거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옆넓이가 쉽게 구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뿔로 가서, 원뿔은 뭐가 됩니까?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개두를 그렸을 때 이 원뿔의 건널비도 원의 넓이에다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널비를 쉽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겠습니다. 뿔에서 밑면의 넓이를 밑넓이, 옆면의 넓이를 옆넓이, 겉면의 넓이를 전체 건널비라고 한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펼쳐보면, 이걸 펼쳤죠. 이렇게 펼치면 이런 사각뿔에 펼친 그림이 나옵니다. 전개두가 나오죠. 그러면 이 전개두에서 우리는 밑넓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넓이는 정사각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밑넓이 먼저 구합니다. 밑넓이는 3 곱하기 3 해서 얼마 나왔어요? 9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옆넓이를 구합니다. 자, 옆넓이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삼각형이 모두 다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가지고 2분의 1 밑변이 얼마입니까?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죠.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다고요? 4개 있습니다. 곱하기 4를 해주면 옆넓이 합이 나옵니다. 자, 요거 약분해서 얼마입니까? 2가 나오죠. 곱하면 6이고 곱하면 4, 6이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각뿔의 건널비는 아까 구했던 9하고 24를 더해주면 33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뿔로 갑니다. 자, 원뿔의 전개두를 그리면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모선은 얼마라고 했냐면 5라고 했습니다. 이건 반지름이 2라고 했죠. 자, 그럼 얘는 옆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밑넓이. 그럼 옆넓이는 우리는 뭐를 알면 되겠습니까? 이 호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자, 이 호의 길이는 이 원주의 길이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2니까 원주의 길이는 얼마예요? 4파이죠. 4파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옆넓이. 자, 지난번에 배웠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호의 길이 얼마? 4파이 해주면 옆넓이가 나옵니다. 그럼 얼마예요? 약분하면 2가 되고 10파이가 옆넓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넓이는 2는 4파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옆넓이 10파이와 밑넓이 4파이를 더해주면 14파이가 우리가 원하는 원뿔에 뭐가 된다? 건넓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문제 2번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도 자,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 전개도를 그렸다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생긴 합동인 삼각형이 4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밑면은 얼마가 됩니까? 88이 64가 되고 얘는 요거는 8이 되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10이죠. 높이가 10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8, 높이가 10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해주면 옆넓이가 나옵니다. 옆넓이. 그렇죠?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4가 되고 4하고 곱하면 40이 되고 곱하면 160이 되겠네요. 자, 여기 구한 160과 아까 밑넓이 구한 거를 64를 더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224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1번은 224가 나오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기둥과, 자, 원기둥이라네요. 원뿔과 그 다음에 원이 되겠죠. 자, 반지름은 3이라고 했습니다. 요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모선은 8이 되겠죠? 자, 일단 요거 넓이를 구하려면 요 호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6파이가 바로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옆넓이는 부채꼴의 옆넓이 구해봅시다. 옆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RL이죠. 8 곱하기 6파이. 해서 약분하면 4가 되고 4륙이 24파이가 바로 옆넓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넓이는 33은 9파이. 그래서 24파이에다가 9파이를 더해주면 33파이가 바로 이 원뿔의 그렇죠. 원뿔의 건넓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한계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건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 다 전개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이 원의 반지름만 알면 구할 수 있다. 호의 길이가 6파이니까 반지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걸 2로 나누면 2파이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3이 반지름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옆넓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옆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12 곱하기 모선이라네. 여기 호의 길이가 6파이. 약분하면 6이고 66, 36파이가 바로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고, 이거 밑넓이는 33은 9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원뿔의 건넓이는 36파이 더하기 9파이 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45파이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원뿔의 건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뿔의 건넓이를 구해 보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둥의 건넓이를 구한 것처럼 똑같이 뿔의 건넓이도 구해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뿔의 부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이상.